손혜원이 이제 박지원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박지원이 손혜원을 두둔하는 척 했는데 그건 박지원의 고도의 수법이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사건으로 손혜원이 날아가 버리기를 원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손혜원을 너무 박지원은 잘 알죠. 손혜원이 자꾸 목포에 왔다 갔다 하면, 자, 지금 목포 지역구로 있는 박지원이 그만두겠습니까? 자, 박지원은 자신의 아성으로 목포를 삼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손혜원이 자꾸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저런 거리를 만들면 결국은 손혜원이 그걸로 이제 자기 지역을 옮겨서 해먹게 될 거고, 목포의 이 과거 남루해진 과거 적산 가옥이 있는 동네를, 원도심을 손혜원이 부흥시켰다고 하면 이제 손혜원에게 모든 환호가 갈게 될 거고, 원래 지역 주민들이라는 거는 어리석습니다. 이 와중에도요, 손혜원이 지역을 갖다가 살렸니, 지역에 무슨 공헌을 했니 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예천군에서 놀러 가가지고 시찰 목적으로 보도 회사 타가 주먹 쓰는 일이 나오는 게 벌어지는 겁니다. 목포도 다르지 않아요. 수준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결국 원주민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다 쫓아내어서 슈퍼 하던 사람, 구멍가게 하던 사람 다 쫓겨났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절비한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찬양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을 개발해서 살리면요, 주민들이 중심이 되게 해야지. 외지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주민들을 쫓아내면 거기에 그래도 기반을 두고 거기에서 지인들끼리 몰려서 살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 공간을 잃는 겁니다. 돈 몇천만 원으로 받고 그 낡은 집을 팔아봤자 어디 가서 뭘 해먹고 살 겁니까? 자, 그래서 그 개발하고도 관련이 없는 이야기예요. 박지원이 손을 날 보고 배신의 아이콘이라 했는데, 손은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한다. 손이 박지원이 자기한테 2채 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서 9채 이야기를 했을 때까지 그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생각해서 투기라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23에 가깝다면 어떤 국민이 선의로 생각하겠느냐? 손의원 자신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아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박지원은 자기도 검찰 조사를 같이 받자. 왜? 박지원이 근처에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지금 비판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처럼 자꾸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은 손의원이 팩트를 잘못 알고 있다. 나는 2017년부터 그 옆에 서산 온금지역 재개발을 반대했다. 조선내와 부지만 하더라도 나는 문화재로 키우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손의원이 내가 재개발을 찬성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수사를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손이 국감에서 특정 작가를 띄우며 낮은 칠기 작품을 사라고 이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공방 하나 허름한 거 열어주고 거기에 이 작가들 일하게 하고는 거기서 이제 월급을 한 달에 200~300만 원 던져주고, 가끔 해외에 나갈 때는 작가가 가야지 지가 가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한복 맞춰가 작가 내보내주고는 자기가 기획자고 총감독이고 판도는 자기가 하고 작가들한테는 월급을 줬는데, 그러면 뭐 좀 많이라도 주든가 눈꽃만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영공방문화재 지정위에 상임위원회에서만 6번을 거론해서 결국 통영공방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추용호라고, 이 사람 딸을 아마 그 국립박물관에 이렇게 취직시키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매우 오랫동안 이 끔찍하게 밀어붙여서 6번이나 거론해서 결국 문화재청이 어쩔 수 없이 이 손에 밀어붙이는 걸 감당을 못해서 추용호 공방이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 국감에서는 자신이 발굴한 장인을 추천하며
중앙박물관이 현대 나전칠기 작품도 구입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오머식이라고 무형문화재도 아닌 지방문화재도 아닌 사람의 작품을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뮤지엄이 샀다. 근현대 나전칠기를 더 늦기 전에 구입해야 된다. 그게 박물관의 이 책무다. 이 오씨는 손혜원이 목표에 마련한다는 공방에 나전칠기 공방에 내려가기로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이 이 나전칠기 공방을 그 황모라는 사람을 가자 했는데 그 사람은 거절하는 바람에 잘렸다는 거죠. 18년 10월에 이 말을 했고 2016년 6월에도 중앙박물관이 매입을 해야 된다. 그때는 박근혜 정권일 때인데 그때도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2018년 10월에는 나전칠기 진흥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손혜원이 한 보따리 나전칠기 관련 책을 쌓아서 1시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강의를 했다고도 합니다. 자, 근대 역사 문화재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한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포는 만호동 유달동 일대에 600여 가옥이 통째로 문화가 됐는데 영주는 거리를 중심으로 6개만 되었고 군산은 개인 소유 토지 중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목포의 2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와 군산에는 세 군데가 됐는데 각각 9억씩 배당이 됐고 목포는 110억이 갔다는 겁니다. 남돈으로 지 장사 다 해먹으려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손혜원이 나전칠기 박물관을 운영한다라는 재단을 크로스포인트 재단이죠. 자, 이 재단에 손의 남편 정근혜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이 박물관장이고 남편이 이사장인데 남편은 목포에 가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4년에 이태원에 이 박물관을 열었죠. 제가 아까 이거는 이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전칠기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 자, 그리고 이제 지역에 공방이 있어야 가끔씩은 또 거기 가서 보여주고 그 사진도 또 확대하고. 그래서 이 재단이 위치한 서울 용산가 건물 토지를 담보로 손이 11억을 대출받아서 목포 부동산을 사라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손이 11억이 없어서 그 건물을 대출받아서 박물관 건물을 대출받아서 남편한테 주고 재단에서 그 목포 이 건물을 사라고 했겠습니까? 남편 정근혜는 손이 대출받은 돈을 중 7억 2천만 원을 재단에 기부해서 그 돈으로 목포에 투자했다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억 1천만 원하고 아까 3억 4천만 원하고 대략 합치면 그 저기 아구가 딱 맞네요. 11억 대출에 아까 그 저기 홍은동 빌라 그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손혜원이 7억 1천만 원을 받아서 재단에 기부했다. 아니 마누라하고 남편끼리 지금 하나는 관장 하나는 재단 예? 박물관 재단 이사장 해놓고는 또 둘이 예? 기부를 해요. 참 웃기고 놀고 앉았습니다. 그 돈으로 목포에 투자를 했고 이자만 30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자,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지금까지 활동 내역이 알려진 게 없다. 원래 재단을 하게 되면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재단의 운영에 대한 보고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작년 2월까지 내야 될 재단 운영 보고서도 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2017년 운영 보고서도 아직 안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이 손혜원의 쌈짓돈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재단이 목포에 매입한 건물과 토지가 15곳에 달하지만 남편은 목포에 가본 적도 없고 손은 재단 통해 산 건물은 내 소유가 될 수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어요. 최순실 청문회에서 손이 재단 하나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돈을 빼가는 큰 그림이 보인다 했는데 손혜원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자기가 이런 걸 해봐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손혜원 남편 정건혜는 보수였답니다. 김건태하고 동창이지만은 보수였는데요. 자, 손혜원은 10년에 걸쳐 크로스포인터에서 번 돈을 70억을 다 쏟아부어서 나전칠기를 사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나전칠기 거래하는 하이핸드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 말을 이렇게 보면 2006년 통영시와 이 시에 BI 브랜드 작업을 하다가 송방웅 선생 작품을 이 나전칠기 대가래요. 구경하고 그때부터 푹 빠져 전국 곳곳에 나전칠기 소반 장롱 문갑 300점 이상을 사들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들여서 팔지는 않고 보관만 했겠습니까? 이 하이핸드란 나전칠기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통 공예품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각종 생활용품으로 만들어내는 회사다. 그러니까 나전칠기를 현대적으로 과거엔 우리가 집에 자개장은 촌스럽잖아요. 근데 보다 컬러풀하게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서 이제 요즘 다시 복고풍이 일면서 이제 과거 일제시대 때 경성 그 바람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손혜원이 잘 이용하는 거죠. 자, 손혜원은 여기에 전공을 한 것도 아닌데 돈을 바라보고 한 거는 아니고 전 재산을 투자하고 힘들었지만 얻은 것이 풍성하다. 웃기고 있어요. 그래서 밀라노에서 한국공예전을 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해서 결국 밀라노에서 한국공예법고 창신전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장인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 데려가려면 거기에 드는 비용들 정부 지원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것도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행히 시장의 반응이 좋아서 2014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는 거예요. 자, 자개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거죠. 자, 한국 사람들은 밀라노나 파리 가서 문화행사 뭐 하나 하고 오면 전시전 그때부터 이제 선전을 착 하지요. 그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자, 그래서 손혜원은 나전칠기 박물관을 이태원 남산에 자기 사옥을 비우고 이렇게 했고 그때부터 자기 작품을 요청하는 지자체 국가에 기증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아직도 안 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도 손혜원이 지었다는데요. 남편은 이 보수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이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공인회계사 실무를 연수하고 한영회계법인, 안건회계법인에서 일을 했고 회계사 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남편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종편이 친절히 광고 방송했다는 공예품 전문점 하이핸드 코리아를 소개합니다. 이 공예품 전문점의 대표는 제 남편입니다. 은퇴한 회계사 남편이 정치판으로 간 마누라 덕에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있네요.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대표 자리에 앉혀 자원봉사 재무총괄 업무를 맡겼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 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을 넣고 공예인, 공예품을 발굴하는 일은 다 제가 했습니다. 공방을 지원하고 작가를 발굴하고 개인전을 열어드리고 해외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손혜원이 했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매장한 상품, 작품을 모두 지가 사입했습니다. 공예인을 돕는다고 하면서 위탁을 받아 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매장 직원들 인건비라도 자급자족하게 된 것은 최근입니다. 5년간 격리하면 매장 직원 7명을 빼고 저와 남편을 비롯한 누구도 이곳에서 이런 한 푼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들이고 공예품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이직률도 극히 낮습니다. 이 매장의 수익성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이엔드 코리아는 돈을 벌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 공예품 유통을 위해 헌신하는 사업입니다.
자, 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손이 낮은 칠기 장사를 하고 있다고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여기에 낮은 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누비나 한산 모시 등 패브릭 상품을 개발하여 겨우 현상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전통 공예품을 거의 다 다루는 하이엔드 코리아의 장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낮은 칠기 장인 황상용의 눈물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송혜원이 그냥 총감독이라고 무슨 총제작자 이런 형태로 불리고 있고 그 밑에 이 황삼용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황 작가에게는 빚이 5천만 원이고 하루 17시간씩 일했다는 겁니다. 낮은 칠기 장인인데요. 구멍가게에 붙은 단간방에서 먹고 살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7년 이 사람의 작품 중에 하나가 데미안 허스트라고 유명한 그 현대미술 거장 있지요. 그 사람한테 1억 9천만 원에 팔렸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는 작품비를 받아본 적은 없고 작품 판돈 전액은 손혜원이 가져갔고 황 작가가 놓은 것은 월급으로 나온 인건비인데 가장 많이 받은 게 월 3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는 이 일한 시간을 따져보면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데요. 지난 18일 날 이 황 작가와 인터뷰한 기자가 억울하지 않으냐 물으니 작가가 내 팔자고 내 복의 크기다. 이제는 원망하고 옹호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송혜원이 이 판로를 열지 못해서 옛날에 전통 공예 작품 작가들이나 장인들이 이렇게 헤매고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일도 없고 손이 판로를 열어주겠다 했고 작가를 발굴해서 홍보하고 이러니까 작가들은 감지덕지했고 이 판매비가 얼마인지도 묻지도 못했고 손이 이런 구조를 악용했고 이런 목포 논란에도 손을 공예계를 구한 잔다르카라고 칭한 한 공예가는 황 작가가 조선일보 인터뷰로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다면 그는 뭘 먹고 살겠느냐. 그래서 황삼용도 최근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기자가 잘못 썼다. 기자 다 녹음해놓거나 적어놨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많은 공예 작가가 일이 열악한 상황에서 손을 은인이라고 하는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 손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날조된 인터뷰다. 황이 지 작품이라고 한 조약돌 시리즈는 2013년에 자기가 기획 디자인한 작품이다. 해외 전시회에도 보내줬고 작가 대접도 했으니 황은 이 조약돌을 자기 작품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거 그거하고 똑같네요. 조영남이가 화토 그림을 그려서 파는데 밑에 이제 무슨 이 대필 작가들 고용한 것처럼요. 그래서 손희원이 전통 공예 작가를 자신이 기획 디자인한 작품의 수주 작업만 하는 기능공으로 여겼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는 데미안 허스트에도 황삼용 작가를 일개 기능공으로 소개했던 걸까? 아니지. 이 사람이 만들었고 자기는 좋은 일 한다고 거기 가서는 이렇게 해서 팔았겠죠. 그러고는 그 돈은 자기가 챙긴 거죠. 자, 조약돌 작품에도 황삼용이 낙관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작가를 속여 해외에 팔았으면 사기지요. 그래서 손은 자신을 비롯한 다른 작가를 다 목포로 데려가려 했는데 황상용이 거절해서 일이 끊겼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포에 안 와도 대우를 해주고 잘 했어야지 손이 그러려고 이렇게 했느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2014년에 하청 작가로 살아온 낮은 끊음질의 달인 황상용이라고 이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른 작가 일을 대신해주는 하청 작가로 살아왔다가 이번 이 자신의 생애 첫 데뷔전인 이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국 공예전에 낮은 끊음질 기법의 달인 황삼용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데뷔를 한다. 그래서 이 조약돌 데뷔에 황상용이 하청 자기 이름을 감추고 하청 작가로 살다가 이제는 데뷔를 한다 했는데 손혜원이 이런 사람, 불우한 사람을 눈에 딱 이렇게 봐놨다가 이제 이 사람은 하청 작가가 딴 사람의 하청 작가였다가 손혜원의 하청 작가로 바뀌었을 뿐인 겁니다. 자, 손혜원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도 좀 웃기는 짓이 많고요. 자,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어디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없지요. 자, 손혜원 이런 짓 하면 지옥 갑니다.